랑연 FM. 네, 여러분은 굿모닝 랑연 FM을 듣고 계십니다. 예, 이번 시간은 게스트 초대석입니다. 매일 초대자를 모시고 뉴스킨 비즈니스의 성장 비결과 지혜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 초대와 리크루팅. 이 부분에 딱 맞는 분을 초대받았습니다. 에이스그룹 트윈즈에서 아주 핫하게 매일 불태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최익준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에 사업하고 있는 최익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랑연 FM에 초대된 걸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 주제가 또 초대와 리크루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도록 할 거고요. 간단하게 저의 마이스토리부터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전직이 유스킨을 만나기 전에 재무 설계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의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 남들의 미래들은 준비하지만 나의 미래들은 참 준비가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보험을 하면서 재무 설계를 하면서 모아놨던 돈을 1억 5천을 투자해서 편의점을 같이 운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과 편의점과 함께 운영을 하면서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고 나오는 소득이 나왔었을 때, 참 되게 안정적이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솔로였기 때문에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오는 게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소득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생겼었을 때, 참 행복하겠다라고 하면서 편의점 2호점을 차리려고 할 때쯤 유스킨을 만났던 것 같아요. 유스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일하지 않고 나오는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소비자를 만들고 그들이 재구매하면 일하지 않고 나온 소득이 정말로 나오겠다. 그런데 소비자를 30명에서 50명만 만들어도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온다고 한다면 제가 1억 5천을 투자해서 150만 원씩 들어왔고 편의점에서 소비자를 30명에서 50명을 매니아를 만들면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온다면 1억 5천을 만드는 게 빠를까? 아니면 30명에서 50명을 만드는 게 빠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훨씬 더 유스킨이 효율적이겠다 하면서 유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고 현재 유스킨 사업을 시작하고 제 꽉 채운 5년차 사업자고요. 그리고 아마도 저를 초대한 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초대를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3년, 4년 동안 항상 제자리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나 생각해봤더니 제가 소비자 30명에서 50명 만드는 거를 3년을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명씩 3년이면 36개월이니까 3년 있다가 연금처럼 나오는 소득 100에서 200만 원 들어와도 괜찮겠네라고 하면서 되게 어설프게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항상 제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2019년도 벨로시티가 도입이 되고 항상 제가 제자리고 형제 파트너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나서 나도 정신 차려야겠다. 근데 그게 지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렸더니 조금씩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랑연 FM에 있는 지금 듣고 계신 사장님들에게 정신 차리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성장했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석의 핵심 키포인트는요, 초대와 리크루팅인데요. 사장님 말씀 중에 초기 3, 4년 동안 초대와 리크루팅을 너무 잘 못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충분히 중간에 이건 나하고 안 맞는 일이 아닌가? 라고 포기할 만도 한데 오히려 의도적인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3년 동안, 4년 동안 사업을 안 한 건 사실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그건 제 기준의 열심이었지 룰을 파악하고 열심히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유스킨 사업은 네트를 확장하는 거고 그룹을 만드는 건데 나는 출근하고 시스템 참여하고 항상 제자리였고 또 파트너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실력도 안 됐고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나가는 순간 갑자기 있었던 파트너들 쭉 나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진짜
내가 아무리 이거를 끝까지 간다고 해도 10년을 한다고 해도 절대 제자리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자. 근데 진짜 신기하게 벨로시티가 저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였고 이런 쇼더 플랜 책 2 곱하기 2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결과적으로 초대와 리크루팅을 하려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매뉴얼을 어디서 배울까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로는 강의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장님들의 강의를 많이 들었고 또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스폰서님들이 사실은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하우를 배워야 되는데 저는 그분들의 노하우를 복제하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습득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한 번만 듣지 않아요. 한 번 들으면 계속 들어요. 100번 듣고 200번 들어요. 그리고 들은 걸로 끝내지 않은 게 사실 머릿속에 있지만 뱉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어폰 꽂아요. 왜냐면 혼자 쭈글쭈글거리면 미친 사람인 것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귀에 이어폰을 꽂고 걸어다니면서 스폰서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듣고 뱉고 하면서 제 입에 맞게 노력을 정말로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형제 파트너 사연도 잘한 분들 정말로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박형근 사장님의 그 내용을 한번 들었던 게 리더는 결정력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누군가를 데리고 와도 그 사람을 리크루팅 할 수 있을 실력이 있어야 된다. 나는 그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이야 라고 할 정도로 저의 내공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저의 모든 것들을 개조시켰어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사업가의 모습, 복장, 말투, 자신감, 확신 이런 것들을 강의와 책을 통해서 했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STP를 배우지만 상대에게 간지러운 부분을 긋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운 것처럼 따다다 외우니까 상대방들이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눈높이에 만든 STP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간지러운 부분들을 톡톡 건드려서 예고편 같은 STP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유스킨의 보상은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일하지 않고 나오는 소득을 일반적인 사람이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어떤 누구도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은 해요. 진짜로 상위 5% 사람들 빼고는. 하지만 유스키한 도구를 만났었을 때 이런 소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쉽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건물주 같은 소득, 진짜로 그런 자산의 형태의 소득, 권리소득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풀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는 보상들, 혜택들, 기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얻는 걸 좋아해요. 내가 돈을 쓰는 것보다 뭔가 받는 거. 그래서 이건 혜택이야, 좋은 거야, 기회야. 이에게 정말로 좋은 멘트들을 계속 단어 하나하나도 되게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멘트. 사실은 제가 100명을 만나도 200명을 만나도 초대를 못했어요. 예전에 3년 전, 4년 전에는. 운이 좋게 SNS 문의가 와서 사업을 했던 거지 제가 리크루팅을 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 이유를 봤더니 초대 멘트가 없었어요. 초대 멘트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클로징할 수 있는 멘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초대 멘트도 만들었어요. 그냥 초대 멘트를 던지면 이 사람과 만났을 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저는 되게 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팀이잖아요. 팀으로서 이게 담으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개인 역량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팀으로서도 팀 문화로서도 이 팀을 삼키기 하고 싶다. 그리고 1차 미팅, 2차 미팅, 3차 미팅의 매뉴얼들을 착착착 만들면서 저만의 루틴이 생기지 않았나. 그러면서 리크루팅과 초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장님 정말 많은 말씀들 지금 댓글이 폭풍입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초대를 위해서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보상 설명이 좀 있었어요. 유형별 그리고 눈높이에 맞춰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구팬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전달을 잘하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 다양한 보상 설명의 복제 모델이 성장의 지름길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저희가 유스킨 사업 현재 2019년도에 저희 이제 유스킨의 비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기획 비즈니스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고 현재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고 온라인으로서 뭔가 성장 안 한 대기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잘 풀면 되겠구나. 자, 대기업이 하는 것들을 1인 기업이 할 수 있어. 그거 하나만으로 매력 있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권리소득,
즉 건물주 같은 소득을 만들 수 있어? 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상에 대한 부분들,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플하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하나 알려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소비자 대리점 본사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 좋은 게, 저는 그전에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은 그거 같아요. 본사가 대리점을 돈을 잘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 백종원 같은 그 백종원 CEO도 백다방 사장님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노하우를 줘야 되잖아요. 레시피와 매뉴얼과 이 모든 것들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그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된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도 나한테 배웠었을 때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보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매뉴얼과 레시피와 이런 것들은 정말로 백종원은 주지 않지만 뉴스킨에서는 누구나 다 준다. 심지어 나 말고도 형제 파트너든 아니면 유튜버든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기업가로서 CEO로서 경영자로서 자유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일련 기업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보상들을 하나하나 설명했고 본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제일 못하는 게 초대잖아요. 초대. 그러니까 초대를 왜 못하나 봤더니 초대 멘트가 없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예를 들어서 저는 초대를 할 때 루틴이 있는 게 첫 번째로 예스를 3번을 받아요. 좋아, 좋아, 좋아 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건물주와 같은 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어때? 그럼 좋아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소득을 만들어 보고 싶어? 네. 그럼 그런 소득 만들어 보자. 네. 예스 벌써 3번 받았죠. 그래 내가 만들 수 있게 도와줄게 하면서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몰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런 건물주 같은 소득을 그냥 만들 수는 없어. 알아봐야 돼 라고 하면서 너가 뭘 알아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 회사가 별로면 파트너십을 맺고 어떻게 일을 해? 회사, 그리고 제품. 정말로 제품, 내가 기업가로서 창업을 하더라도 아이템이 별로면 안 되는데 아이템에 대해서 직접 검토해봐. 세 번째, 보상. 정말로 이런 일하지 않고 나오는 건물주 같은 소득, 그때 받고 땡하는 소득 말고 따박따박 나오는 소득을 정말로 만들 수 있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죠. 하자, 알아보자. 마지막에는 확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스, 예스, 예스. 마지막에 제가 원하는 부분으로 몰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사장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사장님의 노하우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갖춰야 될 아마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사실은 뉴스킨 비즈니스가 어떻게 사업가 분면이잖아요.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는 사업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밖에 있었던 나쁜 습관을 갖고 와요. 그러면서 뭔가를 하자고 했었을 때 내 생각은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섞으니까 항상 저는 제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생각하는 게 사업을 제대로 배워야겠다. 그럼 사업을 제대로 배우려면 뭘 해야 돼? 시스템에 참여해야 된다. 시스템도 참여하는 게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스폰서가 시켜서 강제성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주도하면서 들어가야 그 속에서 듣는 내용들이 저에게 와닿고 거기서 듣는 내용들을 저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참여하고 제가 그 속에서 운영진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와 함께하는 팀원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참여하는 게 당연하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스폰서님도 성장하는데 나도 성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자신감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연습과 확신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자신감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어요. 저 트리플 A형이에요. 진짜로. 근데 뉴스킨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던 게 뭐냐면 사실 이거는 저를 성장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들이고 어쨌든 나는 CEO고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자신감이 없으면 내 팀원들이 나를 뭘 보고 따라올까? 그러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자라고 생각했고 그러려면 뉴스킨을 사랑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 뉴스킨을 사랑하면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정말로 뉴스킨 사랑하려고 노력을 정말로 많이 했고 확신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복장에 대한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희 회장님과 백종원 수많은 CEO들은 딱 넥타이 매고 셔츠 입고 마이 입고 딱 멋있게 뭔가 비즈니스 복장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 젊은 여자 CEO들도 그런 복장으로 하잖아요. 그 모습에서 저는 자신감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파트너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다 디테일하게 찝어요. 화장하고 다니셔야 되죠. 아니면 복장, 뭐 슬리퍼 같은 거 신으면 그런 거 신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팀 플레이가 아니라 팀킬일 수 있습니다. 바꾸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해요. 왜? 지금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이 바뀔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분들 하나하나를 바꾸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와 태도는 첫 번째로 내가 본이 되어야 된다. 시스템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성공적인 복제 모델까지 완성하면서 레버리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팀에 독특한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사장님은 쇼더 플랜 복제 미팅 교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못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얼굴에 명연도 많았고 사업도 못했고 초대도 못했고 리크루팅도 못했었는데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고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거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사업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재 트윈지에서 STP라는 복제 미팅에 교장이 되었어요. 저도 과정이 반원이었고 반원에서 담임이 되고 담임에서도 어떻게 보면 리크루팅과 초대를 잘하면서 팀에 대한 확장이 있으면서 교장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뭘 하냐면요. STP를 다 알려줘요. 마이스토리, 티업, 그리고 STP, 그리고 그들의 초대 멘트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찝어주고요. 그리고 그들이 했었을 때 배웠던 것들을 적용했었을 때 적용한 스토리들을 저희에게 공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장했던 것들을 칭찬해주기도 하고요. 못했었을 때는 피드백을 해주면서 빠르게 수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삐지지 않게 만들어줘요. 왜? 파트너에게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나의 실력이 부족 때문에 그 상대방이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찝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과 실행과 그리고 그걸 통한 성과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구나 배우는 것들을 사실 그렇잖아요. 100명이 배웠는데 한 명이라도 했어. 그 확률은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률을 올라가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벨로시티가 그런 복제잖아요. 복제. 첫 번째로 내가 복제가 되고 내가 복제가 된 것들을 6명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배운 거를 어떻게 제대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6명이 제대로 가르치다 보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올바른 복제 모델들이 자연스럽게 첫 번째 내가 좋은 팀원이 됐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파트너 사람들은 팔로우를 너무나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행동력이 좋고요. 항상 주도적이고요. 뭘 할 때마다 먼저 도전을 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저희 팀원들은 20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장점은 뭐냐면요. 무조건 예스, 예스, 예스예요. 노가 없어요. 뭐 하자? 예스. 그리고 스폰서가 뭐 하자고 했었을 때 스폰서 목표에 그냥 동참을 해요. 제가 그냥 약간 질문과 별개인데 제가 EBA를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 딸이 약간 걱정스럽기도 했었거든요. 유지하는 과정이. 근데 파트너 사장님들이 정말로 더 뛰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특공대가 되고 싶어서 진짜 막 전 남친, 전 여친, 아무튼 과거에 있던 사람들한테 싹 연락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연락해가지고 정말 이런 목표에 동참하면서부터는 벨로시티에 맞는 그런 그룹들이 자연스럽게 복제가 됐던 것 같으면서 제가 현재 지금 EBA 4차 월자인데도 어떻게 보면 모두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 속에서 다이아, 엠버서더, 대리점인데도 10 오버브, 골든데 20 오버브, 라피진데도 30에서 50 오버브 이런 식으로 모두가 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조기철 스폰서님의 젖소의 수를 늘려라. 그래서 저는 젖소의 수를 늘리고 그들이 부모 젖소가 될 수 있도록 되게 많이 돕고 있고 중요한 거는 혼자가 아니라 팀워크로
함께 하자. 그래서 저는 저희 팀원들을 정말로 많이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최욱준 사장님 뭐 이렇게 강의를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박상용 사장님이 오신 것 같지 않나요? 네, 그 말투와 목소리와 생각과 아니 그냥 그대로 그냥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소름이 끼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구팸 여러분들에게 아쉽지만 전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되게 멘트가 설레고 막 두둥거려가지고 행복합니다. 진짜 저 스폰서님과 진짜 뭔가 복제됐다는 그 말씀이 지금 막 되게 가슴이 뛰고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로 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기철 스폰서님의 얘기를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들었었을 때 사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 이 사업은 관계의 비즈니스거든요. 상대방들이 못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도 필요하고요. 또 그들에게 진정성을 전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항상 진심을 다해서 저는 파트너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파트너들은 그 사랑들을 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진짜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이 팀에 대한 조직에 대한 끈끈함이 생기고 제가 뭔가를 하자고 했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팔로우십들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핵심 키워드는요. 3051에 대한 부분들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첫 번째, 예전에 30명의 소비자였지만 30명의 투잡자를 만드는데 저는 집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파트너들의 명단, 소중한 명단들을요. 마음대로 쓰지 않았어요. 즉 뭐냐면 우리 그 조기철 스폰서님 그랬죠. 연습장처럼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저의 역량들을 정말로 키웠어요. 그래서 자 사고 치고 와. 내가 수습해줄게. 내가 아빠가 다 해줄게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확신 있고 그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2대1 미팅을 빠르게 도와서 그들의 파트너들을 늘려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이건 한 명에서 10명 되는 건 어렵지만 10명에서 20명 되는 건 쉬워요. 왜? 한 명씩 늘리는 거기 때문에 젖소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한정적인 안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해야 돼? 그 모든 것들 다 안 해도 좋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전 안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애기 젖소였던 그들이 점점 엄마 젖소가 되면서 한 분 한 분이 특공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던 건 뭐냐면 그거 같아요. 저는요 사람을 겪어낸 것들 경험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사업을 정말로 못했었고 그리고 스폰서님의 말도 속였었던 것 같고 정말 실수와 실패가 정말로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 좀 빨리 알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사실 할 때는 있어요. 좀 사고 치지 말고 말 잘 들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파트너 사장님들은 그런 경험을 절대 안 할 수 있게 전 도와줄 수 있어요. 왜? 저의 실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제가 겪어야 될 거라면 지금의 과정들을 겪는 것들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로 우리 사장님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정말로 많이 하고요. 경험은요 절대 돈 주고 살 수 없고요. 그리고 문제가 터졌었을 때 문제 해결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저의 내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장님들 모두가 지금의 과정들을 즐기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항상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팀에서 정말로 최고의 팀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팀에 대한 성장이 되지 않을까. 왜 스폰서님이 최고의 팀원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도 팀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룹에서 최고의 팀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로 스폰서님들 힘들게 하지 말고 정말로 힘이 되는 파트너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정말로 사업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게 유스킨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에게 정말로 아낌없이 나누고 싶었던 마음에 막 제가 또 열정을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항상 응원하고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정말 화내는 것 같은데 왠지 기분 좋은 그런 그쵸? 뭘 하는 것 같은데 왠지 기분 좋고 그쵸?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익준 사장님, 저분이니까 했겠지, 저 정도니까 했겠지, 저런 스펙이니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스토리를 들으니까 그분의 의도적인 노력의 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고 또한 그 최익준 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심이 스토리까지 바꾸는 그런 현장을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익준 사님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